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천일기라는 책입니다. 조천일기는 선조 때 문인 관료였던 조헌이 1574년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쓴 기행문입니다. 조헌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조헌은 우리에게 임진왜란 중에 금산 전투에서 전사한 의병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그가 16세기 조선이라는 그 시공간 속에서 중국을 다녀오면서 남긴 그 일종의 기행문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이 책을 쓴 조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조헌은 조선조 중종 때 중종 39년인 1544년에 태어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1592년에 사망했죠. 본관은 백천이라고 하고요. 자는 여식, 호는 중봉, 시호는 문열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곳은 경기도 김포고요. 호를 따서 중봉집이라는 그 문집을 남겼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그 조천일기는 중봉 선생 문집 권 10권에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조헌은 1565년 성균관에 입학했고요. 1567년에 문과에 급제해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같이 공부한 동문들에게도 너무 강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런 강직한 성격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부침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성균관에 재학하던 시절에는 왕실의 불교 관행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삭직이 됐었다고 하고요. 정여립에 대한 비판, 시무의 폐단에 대한 지적, 일본과의 통교를 반대하는 상소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다가 그 당시 왕인 선조의 미움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1574년 북경으로 가는 사절단에 참여해서 그때 겪은 특별한 경험으로 조선의 제도 개혁을 위한 근거로 삼아서 동환봉사를 구체화시켰다고 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자 옥천에서 문인들과 의병을 모아서 청주성을 수복하기도 했죠. 그리고 왜군을 막기 위해서 금산에서 700여 명의 의병과 분전했지만 모두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이, 성혼, 이지함의 문인이었다고 하고요. 특히 이의 학문을 계승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이를 만난 내용도 있고요. 성혼이 편지를 보내서 중국에 명나라에 갔을 때 조심해야 될 점 같은 걸 일러주기도 하죠. 영조 30년인 1754년에 영의정에 추중됐고요. 고종 20년인 1883년 문묘에 배양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집으로 중봉집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동아시아 비교 문화연구회에서 그 한글로 옮겼는데요. 한글로 옮기는 데 참여하신 분들은 최진욱님,
김병희님, 김창수님, 김성희님, 김현정님, 탁신희님, 이렇게 여러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조천일기 중에서 조헌이 서울을 출발해서 그 압록강을 건너게 되는, 의주를 건너가는 거기까지의 여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천일기. 조헌 지음 5월 11일 맑음. 나는 이번 사행에 질정관으로 임명되었다. 아침에 궐에 들어가 배사하려고 했는데 타고 간 말이 말썽을 부려 늦게 도착했다. 서장관인 감찰 허미숙을 보루각에서 만났다. 근무 중이던 정자 김중숙, 수찬 윤백승, 좌랑 이경함, 정자 홍희고, 주소 허자신, 주서 최대중, 한림 김자앙 등 여러 벗이 연이어 작별하러 왔다. 정사 박사암공과 함께 경회문 밖으로 나자 국왕께서 내관에게 명을 내려 빈청에서 술을 하사하셨다. 8번 절하고 배사를 마친 뒤 표문을 받들고 문을 나섰다. 정사, 서장관, 질정관은 모두 표문 뒤에 섰다. 모화관에 이르러 이탁공과 노수신공께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인사할 때 영의정에게 읍한 다음 우의정에게 읍했다. 또 서쪽을 향해 경들에게 읍하고서 나왔다. 사인소에서도 우리 일행을 전별해 주었다. 이때 먼저 사인 정지연에게 읍하고 참판 이계진에게 읍했다. 열심히 중국어를 배우라고 권하셨다. 우윤, 윤자고가 행의를 보내주기로 했다. 잔을 돌리고 나왔다. 본관에서 전별할 때 좌랑 나성좌, 박사 조신민이 모두 부채를 보내주었다. 저작 이자수는 편지로 오지 못한다고 했다. 박사 최선우, 정자 정굉도는 시를 주었다. 사록 이경우, 정자 최지한, 정자 김아무개는 미리 마중 나와 전별해 주었다. 이어서 좌랑 신입지의 거처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 곧 순창년 군준, 좌랑 홍흥도, 좌랑 한덕재, 허자신, 이경암의 거처로 가서 전별을 겸해
경계해야 할 일에 대해 들었다. 동석자는 윤판 최아무개와 박응초였다. 술에 취하자 민서초가 노래하는 아이를 시켜 술 한 사발을 보내 강권했으나 마실 수 없다고 둘러댔다. 윤문홍의 술잔은 받기만 하고 마시지 않았다. 이처럼 동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소나무 아래에서 함께 전별해 주었다. 술에 취해 사현 북쪽에 누워 있었는데 충의 이윤종, 내금 김양중, 조대 김윤집, 수재 남의중이 홍제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취해서 사현에 쓰러져 있다는 말을 듣고는 도로 내가 누워있는 곳으로 왔다. 나는 고개를 들기 어려워 누운 채로 알아서들 술을 마시라고 했다. 해질 무렵 정사와 서장관이 먼저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제야 일어나 벽제역에 투숙했다. 가는 도중 벽제역까지 5리 정도 남았을 때 불피리 소리를 듣고는 사람을 시켜 멈추게 했다. 도착해보니 고향 지역의 친우인 내금 신아무개 부자와 김군고 형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마을 아전이 음식을 차려주려고 했지만 민폐를 끼칠까 걱정되어 물리치고는 한 사람분의 음식만 받았는데 이는 신아무개의 노비가 혹여 굶고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사수는 소를 타고 왔다. 윤중거도 왔다. 5월 12일 맑음. 고양군의 훈도가 아침에 편지를 보내서 오지 못한다고 했다. 나는 홍 어르신께 갈모와 부채를 보내고 진작 무난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홍 어르신이 곧바로 오셔서 전별해 주셨다. 이 편에 평산 향교로 편지를 붙이고 비로소 정백인의 죽음에 대해 들었다. 이 때문에 차마 고기를 먹을 수 없었는데 억지로 권하기에 그제야 맛을 보았다. 서헌에서 서장관을 만날 때 군수 이충원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연서 찰방 우천기가 이어서 왔는데 의관이 단정하지 않았다. 동원에서 정사를 배웠지만 신뢰를 범해서 읍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아무개, 윤아무개, 김아무개 등 5사람과 작별했다. 포의를 김군거에게 주고 모자와 부채를 그의 형에게 주었다. 신아무개와 윤아무개는 포의 등을 따로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만 주었다. 종인 둘과 함께 해음현을 넘어 우시 무렵에 파주에 이르렀다. 우계 성혼 선생께서 먼저 편지를 보내 답장을 기다리고 있으나 찾아오지는 말라고 권하셨다. 나는 바로 사람을 보내어 감사 편지를 드리고 가르침을 구했다. 목사가 작은 정자에서 전별해 주었다. 헌납 윤탁연을 처음 만났다.
상중은 부모님을 뵈러 우봉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별해 주었다. 태중의 어진 행실에 매우 감탄했다. 성혼 선생께서 답장을 보내 엄격히 자신을 단속하고 직분에 충실하라고 훈계해 주셨다. 또한 명예를 좇는다는 비난을 회피하지 말라고 권하셨다. 교생 이응춘, 이응인, 안기종 등이 찾아왔다. 이응인에게 붓을 나눠주고 안기종 등에게는 부채를 나누어 주었다. 이때부터 음식을 줄여 될 수 있는 한 간소하게 했다. 5월 13일 맑음. 목사 유종선이 동원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주연을 베풀어 전별해 주었다. 목사에게 김순원이 매우 궁핍한 상황임을 힘써 이야기해 애매모호한 작지를 덜어달라고 부탁했더니 허락해 주었다. 모모의 편지로 알리고 가서를 써서 붙였다. 서 장관은 선영의 성묘하는 일 때문에 먼저 장단으로 갔고 나는 정사와 함께 율곡, 즉 승지 이숙헌 선생을 찾아뵙고 허 자신의 편지를 전해주었다. 선생께 이전에 북경에 갔을 때 어떤 예식으로 사신을 만났는지 여쭈어 봤더니 읍내만을 했다 라고 대답하셨다. 조회를 할 때는 어떤 의복 차림을 했었는지 여쭈어 보자. 노자로 금단용으로 된 석의를 샀다. 옷을 입고 나서는 처치하기가 어려워서 서리에게 주었다 라고 하셨다. 대화를 마치고 감사 이아무개와 선사의 이아무개에게 편지를 붙였다. 임진강을 건너 동파역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장단의 신숙부께서 조카 윤탕빈, 윤오빈, 홍천기와 함께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갈모를 숙부에게 드리고 윤탕빈 등에게는 붓을 주었다. 개성에 다다르자 개성 유수 유홍이 사람을 시켜 문안했고 개성부에 이르니 전별연을 베풀어 위로해 주었다. 경력 윤승철도 사람을 보내 문안을 여쭈었다. 풍덕에 사는 친척 김승근과 김승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술을 가지고 와서 위로해 주었다. 5월 14일 맑음. 지난 4일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드릴 때 문득 어깨 쪽 피부가 붉게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모님께 심려를 끼칠까 걱정되어 교수 진극성에게 침을 맞았더니 점차 괜찮아지는 것 같았다. 다시금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해 개성부 의원에게 한 번 더 침을 놓게 했다. 이 때문에 개성부에 머물렀다. 노비 수림이 주인에게서 도망친 지가 매우 오래되었는데 동파역에서 우연히 만났다. 숙소로 데리고 와 장을 치고 허접인에게 딸려서
통진에 사는 모친에게 돌려보냈다. 개성부의 관원이 여행 물품으로 촛대 한 부를 주며 전별해 주었다. 장기한, 즉 장사걸이 찾아왔다. 그에게 들으니 도사 이창이 개성부에 부임한 뒤에 매우 검소하게 생활하며 저자에서 쓸데없이 징수하던 폐단을 전부 없애서 사람들이 매우 편안해했다고 한다. 장기한과 함께 묵으며 시를 지어주었다. 장식이 찾아왔다. 장식과는 1571년인 신민년 가을에 신관에서 만난 적이 있다. 해질 무렵 서장관과 함께 포은 정몽주 선생을 모신 문충당에 알려냈다. 문충당은 개성부 동쪽에 있었는데 포은 선생의 옛 집터라고도 한다. 그 아래에는 강당과 기숙사가 있다. 남산 화원에 올라 태조께서 국초에 즉위하신 경덕궁을 보았다. 5월 15일 맑음. 아침에 개성부 관원인 경력 융승철, 도사 이창이 서장관의 숙소로 왔기에 나도 가서 작별했다. 태평관에서 영빈관을 거쳐 북쪽으로 40여 리를 갔다. 박연폭포로 가다 보니 가뭄이 매우 오래되고 돌길은 울퉁불퉁해서 말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길 앞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결국 시 한 소절을 읊으며 스스로 마음을 달랬다. 박연이 우개보다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데 돌길에 말발굽 디디기 어렵네. 기이한 경관을 보려 하면 할수록 어려움은 더욱 늘어나니 이 한 몸 여행길 서글프구나. 박연폭포로 들어가니 우봉 현령이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우봉 현령은 윤이인데 헌납 윤탁연의 아버지다. 파주에 머물 때 윤탁연이 우리 일행에게 말하길 황해도 관찰서가 백사정을 보고자 했지만 가뭄 때문에 행차를 멈추었다고 합니다. 라고 했다. 가지 않기를 바란 것이었으나 정사께서 반드시 다녀오고자 하셨기에 윤탁연이 사람을 보내 우봉에 먼저 연락을 한 것이다. 우리 일행 외에 기린찰방 유영성도 참석했다. 소나무 아래에 앉아서 음식을 먹은 뒤 서장관과 함께 못가에 올랐다. 간편한 차림을 하고서는 목이 마르면 맑은 시냇물을 손으로 떠 마시고 힘이 들면 숲속 바위 밑에서 쉬었다. 맑고 깨끗한 맛은 비록 신추보다는 못하겠지만 찌는 듯 무더운 여정에는 그래도 작은 위안이 되기에 충분했다. 대흥천석에 가보려고 했는데 내가 서장관께 우리의 걸음으로 온종일 부지런히 걸어간다면 비록 만족할 만한 지점에 이르더라도 또한 여력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행이 막 시작되어
긴 여정이 아득하니 힘을 아껴야만 먼 길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서장관이 즉시 행차를 멈추었다. 남의 말을 즐겨 들음이 이와 같았다. 이에 관음굴까지만 갔다가 돌아왔다. 저녁 때 다시 운거사에서 함께 잤다. 운거사가 있는 골짜기에 사람과 말소리가 가득하니 비록 돌부처였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고자 했을 것이다. 5월 16일 맑음. 서쪽으로 40여리를 갔다. 산 골짜기가 기이하고 험준했다. 회란석 아래에 도착했다. 우봉현령이 미리 하리에게 장막을 치고 음식을 준비하게 했다. 이전에는 박연폭포로 행차하면 을에 강음에서 음식을 준비하게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성에 있을 때 우봉현령에게 사적으로 부탁해 운거사에서 음식을 준비해달라 했기 때문에 우봉현령이 홀로 이틀 동안 음식을 제공해 주었다. 괴롭고 힘든 기색이 있는 듯했다. 식사를 마치고서 우봉현령으로부터 신물로 쌀 한 자루, 콩 한 자루, 화금을 받았다. 헌지 심광보가 평산에 왔다. 박연에 가려고 하는 길에 먼저 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술을 가지고 전별하러 왔다. 중국에 가면 의례 중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다. 전별연에서 윤영 어르신의 임벽대기와 여러 현자의 시축을 보았다. 평산에 가는 길에 오수채와 이재윤이 선행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말을 타고 저탄을 건넌 후 더위를 견딜 수 없어 금암 아래에서 쉬며 더위를 식혔다. 해질 무렵 평산에 도착했다. 광문 홍자호와 충의 조준이 이야기하러 와 윤 어르신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어르신은 고인을 흠모하는 마음이 매우 커서 성현 중 도통을 전한 사람의 이름을 집 옆의 바위에 새기고 아침마다 참배했다. 잠옷 뜻이 있는 듯하나 사람을 가르칠 때 사서로 하고 소학을 우선하지 않았다. 평산부사 이지신으로부터 신물을 받았다. 이지신의 신물은 부모님께 보내려고 평산 향교에 두었고 우봉현령의 신물도 함께 싸놓았다. 홍자호에게는 부채와 붓, 조준에게는 부채와 젓갈, 윤 어르신께는 조기 10속을 나누어 드렸다. 5월 17일 맑음. 보산역을 지날 때 공생 유운호가 절구를 지어 가지고 왔다. 문장이 아낄만해 물어보니 전수령 민서초공이 사설을 읽은 것을 위주로 가르쳐서 이와 같습니다. 라고 했다. 나는 먼저 소학을 읽은 뒤 서경을
읽을 것을 권했다. 총수산 아래서 잠시 쉬었다. 산 아래에 시내가 있고 시냇가에는 바위 굴이 있었는데 용천수가 그 구멍에서 솟아 나왔다. 명나라 사신 허국이 이곳을 마음에 들어해 옥류천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각자 한 바가지씩 마셔보니 달고 시원하기가 비할 데가 없었다. 안성역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 와중에 처음으로 종계 변무에 관련된 기록을 보았다. 또한 윤씨 집안 자제에게 배움이 없다는 것을 듣고는 한참 동안 탄식했다. 저녁에 용천에 도착했다. 서흥부사 이경우가 쌀 한 자루와 생선을 신물로 주어서 홍자호의 작은 집에 편지와 함께 보내 금능에 대신 전달하게 했다. 안정란을 통해서 남명 조식 선생의 격언을 들을 수 있었다. 안정란이 진지, 서엄과 함께 조식 선생을 배웠는데 마침 단양 수령이 술과 음식을 성대히 마련해서 선생을 대접했다. 선생께서 농담으로 말씀하시길 음식이 맛있구나. 예전에 단양 수령에 제수되었을 때 부임하지 않았는데 일찍이 이 같은 줄 알았다면 가지 않은 것을 후회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음식은 먹기는 비록 쉬우나 마련하기는 심히 어려우니 수령이 된 자는 이 음식을 편히 누리는 것에 따르는 어려움을 몰라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다 한다. 서엄이 술에 취해 소매를 걷고 노기를 띠며 선생을 붙들고 말하길 이와 같이 백성이 곤궁한 때를 만났으니 출사하여 구제함이 옳습니다. 어찌 고고히 은둔하여 하늘의 뜻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니 선생께서 웃으신 뒤 잡은 손을 놓으시며 말씀하시길 알았다. 내가 장차 나아가겠다. 라고 하셨다고 한다. 5월 18일 맑음. 검수에서 점심을 먹었다. 가물고 더운 때라 길에 먼지가 많아 애를 먹었다. 검수역 안의 숙소 또한 담장을 마주보는 막힌 곳이어서 서장관의 방에 가서 함께 쉬었다. 역리를 조 계금의 집에 보내고자 했으나 길이 멀어 하루 안에는 갔다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 군 봉산에 도착하니 군수 성모가 정자의 자리를 베풀어 주었다. 서흥에서는 술을 끓여 대접해 준다고 들었는데 과연 풍속에 따라 많이 끓여 주었다. 처음으로 활쏘기를 연습했다. 군수가 쌀 자루와 여러 물건을 신물로 주었다. 훈도 정대붕이 이야기를 나누러 왔다. 신영린이라는 사람이 먼 친척이라며 만나러 왔는데 잘 알지 못했다. 5월 19일 오후에 비가 내림. 아침에 사람을 보내
군수에게 알려 광문 정백인의 초상에 부의하도록 부탁하니 허락했다. 이에 쌀 10말과 조 10섬을 부의했다. 정백인은 군의 교생이었는데 형의 집에서 죽었다. 동선령을 넘어 고석원에 가서 쉬었다. 상사께서 황주에서 파견한 하리에게 장을 치셨다. 어사천에서 비를 만났다. 당시 오랫동안 감으로서 우구가 모두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일행의 반 이상이 비에 다 젖었다. 황주에서 묵었다. 황해 감사 민기문 공께서 털 담요와 덧신 2켤레를 신물로 보내주셨고 도사 황섬이 편지를 보내 위로해 주었다. 각각 서신으로 답했다. 응성 김구 어르신을 모셔와 이야기를 나누며 연일 유숙했다. 김 어르신은 효자인데 성품이 자애롭고 유순했다. 5월 20일 아침에 흐리고 저녁에 맑음. 황주에 머물렀다. 황주 판관 박세업이 만나러 왔기에 그와 더불어 하리에게 장을 친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세업이 쌀자루를 신물로 주었다. 이를 김응성 어르신 집에 맡겨두었는데 당시 내가 어르신에게 말씀드리길 길에서 보리와 밀이 모두 말라 죽은 것을 보고서는 마음속으로 가난한 부모님께서 여름을 지낼 방법이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전에 있던 걱정이 멀리 떨어질수록 더욱 깊어지는지요. 노자를 어르신 댁에 맡겨놓고 노비가 돌아오는 날 가지고 가도록 시키고 싶습니다만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기에 의리에 미안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보니 김태중은 집에 노모가 계셨는데 때때로 남에게 뺏어서라도 봉양을 하더라. 하물며 이번에 여러 관리가 그대에게 의리로서 신물을 주었는데 그대가 그것을 효도하는 데 쓰는 것 또한 옳지 않겠는가? 라고 하셨다. 내가 답하여 말씀드리길 스스로 청렴하다는 명망을 누리면서 부모님의 굶주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제가 견딜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라고 했다. 이에 황주와 봉산에서 받은 쌀 4자루와 덧신 2켤레, 석쇠와 부직갱이를 맡겼다. 또 덧신 1켤레와 촛대 1쌍, 붓을 어르신께 드렸다. 판관이 광원루에서 전별연을 베풀어 주었다. 일행이 끓인 술을 마시는 것을 즐긴다는 말을 듣고 판관이 바로 그날 밤 술을 데우게 했다. 서장관께 그 상황을 알리니 서장관은 술 마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다. 활쏘기를 했다. 김군택은 당시 주의 교수 편을 들어 나누어 거듭 활쏘기를 연습하다가 실수로 손등을 다쳐 이를 알리고 향교에 누워 있었다. 내가 가서 만나려고 했으나
해질 무렵에 이야기를 나누러 왔기에 작별의 시를 주었다. 역학 훈도 모모가 사성통해를 가지고 있었다. 송대춘에게 빌려오도록 한 후 붓과 초를 보내 감사를 전했다. 또한 김군택에게도 초와 붓을 보냈다. 5월 21일 아침에 판관과 대문 안에서 작별했다. 저 복원에서 휴식하고 구현을 넘어 중화군에 도착했다. 군수 중5 조방영이 쌀자루와 털 담요 등을 신물로 주고 저녁에 다시 작별하러 왔다. 이날 과거에 함께 급제한 봉사 이희윤의 친가에 다과를 보냈다. 저녁에 그 아들이 와서 감사를 전했다. 공생 둘이 있어 절구로 시험해 보니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었다. 서장관이 신영린을 하옥했다. 신영린은 사행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상사의 삼자제임을 핑계삼아 이르는 곳마다 역마를 잡아서 타고 음식물 등을 마련하게 했다. 근수가 그 상황을 말하자 서장관이 그를 잡아서 하옥시키고 죄를 청하려 했는데 상사가 여러 번 사람을 시켜서 끊임없이 방면해 주었다. 이 때문에 신영린에게 칼을 씌워 평양에까지 이르렀다가 하는 수 없이 석방했다. 5월 22일 맑음 조방영이 작별하러 왔다. 길을 가다가 제송정에서 쉬었다. 생원 김덕호, 양득희, 함종의 훈도 김문표가 와서 맞이해 주었다. 대동강에 이르니 감사 이문형 공께서 술을 차려놓고 맞이하며 위로해 주었다. 도사 이희득과 찰방 김희필도 위로원에 참석했다. 그린 듯한 배와 맑게 갠 강이 매우 맑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앞에 가득 차려진 음식과 금파리가 때에 지어 몰려들었고 무더위와 가뭄이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노래와 악기가 서로 뒤섞여 시끄러우니 온화하고 맑은 마음이 싹 가셨다. 연광정에 도착했다. 연광정은 원래 초가 지붕이었는데 홍연이 서윤일 때 기와로 바꿔 지웠다. 다시 풍원루에서부터 복도를 만들어 연광정에 이으려고 했는데 목재와 기와가 이미 갖추어졌지만 파직을 당해 마무리 짓지 못했다. 연광정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술자리가 파한 뒤 풍원루 서쪽 방에서 묵었다. 5월 23일 맑음 아침에 영숭전, 참봉 극기 정호인, 경윤 민계, 교관 강종경, 이도사, 김철방 등 평양부 관원과 김덕호, 양군희, 함종교관 김문호, 훈도 김의자 등이 평양부 친우들이 연이어 이야기하러 왔다. 쾌제정에서 상사를 배웠다.
감사께서 우리를 데리고 함께 장경문을 나섰다. 장경문 안쪽에는 정문 2개가 있었다. 이윽고 부병루에 도착해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도사와 함께 활을 쏘았는데 도사가 활 10발을 잃어버렸다. 서장관은 진바리를 다시 검사하는 일 때문에 나중에 도착했다. 목은 이 색의 시를 읊었다.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는데 텅 빈 성에 조각달이 떠 있고 오래된 바위 위에는 천년 동안의 구름이 흘러가네. 기린만은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천소는 어느 곳에서 노니는고. 길게 휘파람 불며 바람 부는 비탈에 서니 산은 푸르고 강은 저대로 흐르는구나. 또 이색의 시를 읊었다. 기린은 백운구를 떠났고 용은 방초주로 돌아갔네. 강사는 바로 어제 같은데 객만 홀로 누각에 올랐구나. 서장관이 먼저 나간 것은 과거에 함께 합격한 이들이 함구문에다 술자리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모란봉 정상에서 승려를 모아 기우제를 지냈다. 내가 감사에게 산 위에서는 기우제를 지냈는데 누각에서 음식을 베푸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라고 하니 감사는 먼 길을 가는 사람을 위로해서 보내지 않을 수 없네. 라고 했다. 저녁에 누선에 올라 대동강에서 평양부로 들어갔다. 취해서 흔들리는 그림자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우스웠다. 5월 24일 맑음. 상원 활혈탕을 먹었다. 전날 저녁 계단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관, 학관, 평양부의 벗들이 연일 만나러 왔다. 함경 감사 박대립공께서 신물로 노루털 담요, 대구 20마리, 북도 병사 김우서 공께서는 대구 한동, 문호 한속을 보내주셨다. 편지로 감사를 전했다. 도사와 찰방이 애련당으로 이야기하러 왔다. 여오가 편지와 함께 삼배 치마를 보내주었다. 편지를 보내 감사를 전했다. 판관 김연광을 누각 위에서 만났다. 감사, 부관, 찰방이 쌀 5자루, 모자집 2개, 가죽상자 하나, 고두 하나, 유의 하나, 미투리 하나, 망건 하나, 구통 하나, 승상 하나, 편자 하나, 녹피화 하나, 유구 3개를 신물로 주었다. 은산수령이 첩석과 피하를 신물로 주어 감사를 전했다. 5월 25일 맑음. 평양 사람인 교감 이순영과 평양부의 벗들이 와서 이야기했다. 감사가 초청했기에 같이 연광정에서 식사를 한 뒤 영귀루에 가서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처음으로 평양성 밖에 있는 기자정과 정전터를 보았다. 밀물 때 배에 올라타 동남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장관이 뒤따라와서 다른 배를 타고 참석했다. 서장관은 아침에는 기운이 편안치 못해 참석하지 않았다가 지금 온 것이다. 배를 대동문 밖에 정박시키고 술을 많이 마신 뒤 돌아왔다. 5월 26일 아침에 흐렸고 오후에 비가 오기 시작함. 부모님께 보낼 물건을 길비의 집에 맡겼다. 쌀 2자루를 이 자수의 딸에게 주었다. 서 장관과 함께 칠성문을 나가 기자묘에 배알했다. 기자묘는 성 바깥 서북쪽 구석에 있다. 을밀대에 올랐다가 다시 영숭전의 영전으로 가서 전배했다. 영숭전에 태조의 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참봉이 머무르는 처소에서 참봉 정극기, 민경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풍월루로 돌아와 영빈대문 밖에서 제향을 맞이했고 이때 상사의 명령으로 도사 윗자리에 섰다. 중정으로 들어가 사배례를 했다. 평사 유필인이 한양에서 왔다. 도사와 찰방과 함께 풍월루에서 마셨다. 술자리는 밤이 되어서야 파했는데 나는 먼저 돌아가 잤다. 감자께서 지의를 만들어 보냈다. 심한 추위 때문에 병이 생길까 걱정되어 술자리에서 요청했었다. 변방 근처에는 위험한 일이 많아서 판관에게 철을 보내 대검을 주조해 달라고 했는데 이날 보내주었다. 김양선, 김자정이 만나러 왔다. (5월 27일) 비. 순한 현령 이소가 만나러 왔다. 찰방이 작별하러 왔다. 감사께서 연광정으로 초청해 식사를 대접해 주었다. 상사가 이곳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연광정에서 여러 번 접대했다. 도사와 질정관의 자리를 의논해서 결정했다. 도사가 이미 수운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질정관은 단지 칠품관이었기 때문에 의주에 도착해서 도사와 질정관의 자리를 정했다. 또한 감사에게 질정관이 사신을 뵐 때 어떤 예를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어 보니 감사가 공례 외에는 원래 배례가 없다 라고 했다. 감사께 읍을 하며 작별 인사를 드리고 보통문에서 출발했다. 기자묘 아래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 강복원에 도착하자 큰 비를 만나 잠시 쉬었다. 순안에 이르니 정주 기생이 충근을 데리고 3일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비가 제 자식을 만나니 그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순안현 훈도 박웅이 이야기하러 왔다.
순한 현령이 쌀자루를 신물로 주었다. 5월 28일 아침에 맑았다가 저녁에 비. 역졸이 정주 기생이 탈마를 구해 준비해 놓았으나 거절하고 내가 가져온 말에 태웠다. 업화원에서 쉬웠다. 숙천에 도착하니 숙천부사 이원성이 동원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자산 훈도 송성백이 찾아왔다. 5월 29일 서장관이 순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숙천에 머무르면서 기다렸다. 오후에 도착하자마자 숙천 현감이 다시 남량정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은산 수령 이용이 쌀과 콩을 신물로 주어서 감사 편지를 보냈다. 봉산 사람인 교수 김수가 찾아와 글을 써주었다. 5월 30일 맑음. 공생 김씨는 재주가 명미인하고 소학을 힘써 공부했다. 숙천부사가 신물로 개 가죽 깔개, 미투리, 물고기, 노루 등을 보내왔다. 가는 길에 묵은 땅과 무너진 가옥을 보니 옛날과 사뭇 달랐다. 운암원에서 쉬고 안주에 도착하자 병사 소흡공께서 노강에 가려다가 일단 백상에서 머물며 연회를 마련하고 기다리셨다. 바로 가서 만났는데 아울러 안주 목사 권순의 전별잔을 받았다. 소 병사께서 신물로 노루 가죽 깔개, 벼루, 소주 2동, 쌀 3자루, 미투리, 노루 5마리, 꿩 20마리, 주유의, 괴화, 정피로 된 상자 등을 보내고서는 순찰을 나가셨다. 양황이 찾아와 함께 묵었다. 막걸리와 생선을 영변 망우골 진사 인서의 집에 보내고 문구류와 어물을 양황에게 주었다. 또한 생선 꾸러미를 영변 향교의 이 군신과 선우 집에 나누어 보냈다. 6월 1일 비. 상사께서 설사 때문에 백상루에서 유숙했다. 도사가 지나가는 길에 서장관과 상사를 배웠다. 도사는 장차 수운하는 일 때문에 먼저 가산에서 묵을 예정이었다. 판관 유입지가 영변에서 술을 가져와서 전별해주고 신물로 쌀과 콩 1자루, 괴화자 하나를 주었다. 안 목사가 노자로 쌀 3자루, 꿩 5마리, 노루 1마리, 숭어 10, 조기 10, 칼 15자루, 붓이 20개를 주었다. 심부름꾼 중에서 굶주리며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백성의 공궁함이 심각하다. 6월 2일 맑음. 권 목사와 유 판관이 청천강 정에 나와 전별해 주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광통원에서 쉬었다. 박천 수령이 신물로 쌀 2자루,
포군 하나, 소 식상 하나, 미투리 하나를 보내왔다. 공강을 막 건너려다가 비로소 배 안에서 군수 안의손을 만났다. 배 위로 이끌려가 석벽을 보았다. 사람들이 모를 기막힌 절경이었다. 술을 몇 잔 마셨다. 가산에 다다르니 이 예원이 조카 서신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예원이 내우를 알려왔기에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삼배 치마를 붙였다. 그의 대목께는 대구를 보냈다. 정주 교생 백표변, 송진, 김천일, 박언남 등이 찾아왔다. 6월 3일 맑음. 가산 군수가 아침에 다시 찾아와 행구로 쌀 2자루, 구피 7화, 미투리, 주유 등을 주었다. 또 아이의 먹거리를 주었기에 대구 4마리를 보냈다. 가산군에 말을 남겨두었는데 20일 동안 길러주기로 약속했다. 관아의 말을 빌려서 옛 물건들을 옮겨 실었다. 효성산을 넘어 납청정에 이르러 판관 신여관을 초청해 만났다. 교생 윤익상, 조찬, 김윤후, 이경의 등도 찾아와서 서로 만났다. 오후 3시경 정주 향소에 이를 수 있었다. 향소의 노경, 조억련, 김지, 정건이 왔다. 교생과 모두 기쁘게 제외했다. 외삼촌께서 구성에서 정주로 와서 기다리신 지 3일째였다. 위외양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었다. 구성군수 이사정이 외삼촌을 통해 쌀 3자루, 포 10첩, 소주, 계피 1말, 미투리 하나, 말린꿩 1마리를 보냈다. 편지를 써서 감사를 전했다. 허의경 형제 셋이 만나러 와 식사를 대접했다. 저녁 때 판관이 정자 하일청과 함께 간략한 술자리를 마련했다. 6월 4일 맑음. 정주 목사 김 부인이 찾아와 신물로 쌀 3자루, 백화, 미투리, 주유, 피상, 집신을 주었다. 포의상, 버선 1짝, 계피 1말은 판관이 따로 베풀어 준 것이다. 또한 일산을 구했다. 교생이 술과 고기를 가져와 위로해 주었다. 반을 나누어 하인 일행에게 주고 반은 함께 마셨다. 쌀 2자리를 교생의 양식에 보태 주었다. 각각 생선 1마리씩을 나누어 주었는데 친분이 있는 자에게는 꿩을 더 주었다. 노자를 나누어 쌀 10자루를 아들의 양식으로 하고 3자루는 하인에게 주었다. 상자, 깔개, 말린 노루 2마리, 꿩 5마리, 미투리 2켤레를 외삼촌께 드렸다. 외삼촌께서는 충군의 집에 묵으셨다. 외삼촌으로부터 상을 당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다. 꿩 한 마리, 마른 육포 10첩을 싸서 하인을 통해 친가에 보내고자 했다. 6월 5일 맑음. 외삼촌께서 장차 구성으로 돌아가고자 하여 충군의 집에서 인사드리고 나왔다. 외삼촌을 배웅할 때 김찬, 윤익상, 탁억손과 함께 왔고 탁옥손이 호도를 주었다. 동문에서 송별하고 성에 올라서 바라보았다. 먼 길에 편지마저 왕래가 끊겼다가 다행히 외숙을 길에서 만났네. 동문에서 발돋움하여 오래도록 뒷모습을 바라보다 간머리 사라져도 돌아오기 아쉬워 저 산만 바라보네. 강계 판관 일량 박경보가 이야기하러 왔다. 안장을 조였다. 경주 목사가 사례를 준비하여 술상을 베풀었다. 사례에 참가한 사람은 정주 목사, 박천 군수, 간계 판관, 정자, 선전관과 나였다. 서장관이 술을 받지 않고 먼저 나가니 상사께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말을 하셨다. 목사가 앞에서 취해 쓰러졌다. 6월 6일 비. 정주 목사가 찾아왔기에 종석의 역을 면제해 줄 것을 청하니 허락해 주었다. 종석의 나이가 곧 60이 되기 때문이다. 호적을 가져다 보니 아들 때문에 이미 이름이 기생의 아래에 매여 부모께서 남겨주신 몸을 욕되게 했음을 알았다. 아, 슬프다. 군자가 마땅히 멀리해야 할 것은 창기인데 처음에 조심하지 못했으니 자제들은 본받아서는 안 된다. 선전에 거주하는 해빈 정화의 집에 편지를 쓰고 생선을 보냈다. 목사가 소루에서 또 연회를 했다. 여러 잔을 마신 나머지 나도 모르게 많이 취해 앞 계단에서 넘어졌다. 사연에서의 과오를 여전히 뉘우치지 못한 것이다. (6월 7일) 맑음. 차 거리. 가난한 채로 오래 갇혀 있기에 불쌍해서 음식을 보냈더니 편지로 살해했다. 향소의 사람들이 작별하러 왔다. 판관을 초청해 함께 식사했다. 정주 목사가 영훈루에서 전별해 주었다. 교생과 성 밖에서 작별했다. 정기가 충군을 데리고 서문 밖 죽은 나이를 묻은 곳에 서서 내가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차마 얼굴을 돌리지는 못했으나 마음은 처연했다. 당 어령을 넘어 운홍역에서 쉬었다. 길가에 효녀 4월의 비가 있었다. 손가락을 잘라 아버지의 병을 치료한 사람이다. 김헌지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기에 함께 만났다. 조찬도 와서 멀리까지 전송해 주었다. 정혜빈이 편지를 보내 늙고 병들어 오지 못한다는 뜻을 시로 전했기에 나 또한
사언의 시를 보냈다. 곽산 군수가 신물로 벼루 하나, 신발, 덧신을 보냈다. 길에서 정주 판관과 작별했다. 가찰방이 함께 왔기에 같이 돌아가도록 했다. 임반역에서 유숙했다. 선천 군수가 신물로 신발과 벼루를 보냈다. 군생들이 만나러 왔기에 함께 유숙했다. 찾아온 군생은 박상린, 박종국, 이택민과 동양 사람인 박승걸이다. 6월 8일 비. 오후에 거련역에 도착했다. 철산 군수가 신발과 벼루를 신물로 보냈고 이를 안정란에게 주었다. 철산군의 친구인 정순연, 김종추 등이 만나러 왔다. 장원 이영이 와서 함께 유숙했다. 김생이 포 2피를 주며 운부 군옥을 구해다 줄 것을 부탁했다. 용천 사람 장희윤이 우리를 만나보고자 3일을 기다리다가 돌아갔다고 한다. 6월 9일 비. 아침에 장 의원을 보았는데 일반적으로 가슴에 병이 있으면 약으로 구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서 장관께서 들으시고 글로 경계하여 말씀해서 주시기를 만 가지 보양하는 약이 모두 허위이고 다만 조심이 기묘한 요령이니 이 마음을 가지면 이 수자도 물러날 것이다 라고 하며 방심을 경계해 주셨으니 참으로 약이 되는 말씀이다. 철주 고성을 지나다가 관창의 예터에서 예를 표했는데 목사 이원정과 판관 이희적의 목숨을 바친 절개를 위해서였다. 고려 몽고병이 엄청나게 몰려와 성을 에워쌌는데 목사와 판관 두 관원이 힘을 다해 지키다가 마침내 형세가 곤궁한 지경에 이르자 오히려 망루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오랑크의 칸에게 시위하고는 서로 처자를 이끌고 스스로 관창의 불 속에 들어갔으니 만일 구원하는 자가 있었다면 어찌 그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이에 대해 김구의 시가 있다. 윤의중이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조정에 알려 철산에 사당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밤에 양책에 들어갔다. 용천 수령이 신물로 쌀자루, 신발, 벼루를 보냈다. 군생 장희윤이 먼저 기다리고 있어 함께 동숙했다. 6월 10일 맑음. 이 지검의 집에 초를 보냈다. 이 지검은 성균관의 동학인데 상중에 있어 제사 물품도 같이 보냈다. 고진강에 물이 불어 배를 타고 건넜다. 속옷역에서 쉬었다. 장희윤이 약속대로 돌아갔다. 의주에 도착했다. 의주 남문 안에 효자문이 있다. 주 훈도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주 훈도는 응방 주 자량으로 일찍이 함께 성균관에서 동학했고
같은 해에 급저한 주응허의 형이다. 다과 중에 먹을 만한 것 몇 그릇을 그의 부모에게 날마다 보냈다. 서장관의 객사에서 도사를 만났다. 앞마관이 보러 왔다. 앞마관은 김면과 친후 정향복이었다. 김사걸, 홍대수가 보러 왔다. 김사걸은 양천의 처족으로 목의 군관이 되었다. 홍대수는 동향인으로 관기에 빠져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다. 6월 11일 맑음. 귀양 와 있는 송문성이 남의 단점을 말하는 것을 듣고 물리쳤다. 송문성은 남원 사람으로 장모와 토지를 두고 싸웠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의주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주자량이 의주 목사의 명으로 인창에 가서 조세를 거두었을 때 송씨의 조세를 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며 욕을 해대고는 의주 목사에게 호소했고 주자량의 사내종을 잡아다가 때렸다. 지금 또한 감히 독설로서 나를 흔들려고 했다. 그 얼굴을 보니 소인 중에 소인이었기에 다시 왔으나 만나지 않았다. 청심당에 가서 도사를 보았고 이후 통군정에 올랐다. 서장관이 먼저 도착했다. 판관 유순을 박퇴이와 함께 술 몇 잔을 마셨다. 6월 12일 맑음. 서장관을 배웠다. 서장관은 기일이라서 나오지 않았다. 취승정에서 상사를 아련했다. 의주 목사 곽월이 먼저 와 있었는데 내가 가자 자리를 피해 대문으로 돌아갔다. 방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 미안한 뜻을 전하니 곧 와서 함께 만났다. 교관 홍승범이 만나러 왔다. 통사 최세협이 잘못한 일과 전 목사 양희공이 억울하게 파직된 이야기를 들었다. 목사가 통군정에서 술자리를 베풀어 주었다. 상사와 도사가 먼저 와 있다가 사람을 보내 나를 초대했다. 각자 3잔씩 돌려 마신 후 파했다. 상사가 시대를 개탄하는 말을 하려다 곽공의 말 때문에 하지 않았다. 6월 13일 맑음. 의주 목사가 신물을 보내왔다. 목사가 준 신물 중 쌀 3자루, 구피인, 괴피화, 화인을 안마관 정응씨에게 주고 미투리는 집으로 보냈다. 칼집, 각대, 의, 연, 책갑복, 복나무 껍질, 행전, 덧씨는 홍대수에게, 갈모집은 홍군에게 맡겨 고모부에게 전하도록 했다. 이 외의 신물은 노립, 대도, 행전, 채찍이었다. 주자량이 의주 목사의 명령에 따라 청성에 갔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어 창고의 곡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다. 전 목사인 최홍한이 교체되어 가면서 신임 목사 정언지에게 의주는 일이 많은 고을이니 반드시 주의 백성 중에
현명한 자를 얻어서 작은 일들을 분단시킴이 옳습니다. 주 자량은 마음가짐이 공정하니 이를 맡기기가 적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 한다. 이런 까닭에 의주 목사가 늘 그에게 일을 맡아 처리하도록 하니 집에 있는 날이 드물었다고 들었다. 주 자량은 무죄에도 능했기 때문에 목사 유언우가 변군에 보충하려 했으나 주자량이 글재주로 교적에 들기 위해 간청하니 유언우가 아들인 유성령과 함께 공부하도록 했다. 그는 매우 식견이 있었으며 또한 재주와 지혜가 많으니 만약 국경을 방어하는 일을 맡는다면 어찌 조세를 거두는 것이 공정해질 뿐이겠는가. 전마사 신언경이 왔다. 그는 봉상시 직장이다. 대사성 허추당이 그를 보내 권면해 주었다. 우윤 윤근스가 행의를 볼라 보냈다. 덕제 한백후가 그를 보내 분수를 넘는 것을 경계해 주었다. 6월 14일 밤에 비가 오고 아침에 흐림. 휘승정에 올라 자문과 표문을 점검했다. 목사가 구룡담가에서 주연을 베풀어 주었다. 전마사가 도사의 윗자리에 앉고자 했으나 상사가 그의 직품을 가지고 타이르자 그냥 내 윗자리에 앉았다. 강계 판관 박일량이 술을 돌릴 때 그와 서로 오로 알고 지낸 터라 취기의 한마디를 했더니 박일량이 바로 눈물을 흘렸다. 저녁에 배에 올라 석벽 아래로 배를 끌고 갔는데 물이 불어나 거슬러 올라갈 수 없으므로 흐름에 따라 곧바로 내려가서 의순관 서쪽에 이르러 배에서 내렸다. 도사와 전마사는 모두 교자를 타고 있었는데 나와 서장관이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보고는 곧 교자에서 내렸다. 내가 앞장을 섰다. 음악 소리는 너무 시끄러웠고 술자리는 지루했다. 앞마관 정응씨를 방문하고자 의순관에 들어갔는데 마침 성에 들어간 터라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6월 15일 맑음. 집에 보내는 편지를 썼다. 또한 구성향교, 평산향교, 김응성 어르신께 편지를 써보내고 허엽, 윤근수, 한백후 등 3명의 서신에 답해 감사를 전했다. 택중 심주에게도 편지를 썼다. 저녁에 강계 판관에게 편지를 보내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믿고 함부로 망설하게 되는 점을 밝혀 주자 찾아와서 감사를 표했다. 이는 참으로 실어와 현호에 현혹된 것이다. 목사가 대문에서 주연을 베풀어 주었다. 활쏘기를 하고 또한 주탕들에게 기사를 시켜보았다. 장희윤이 술을 가지고 와서 먼 곳까지 전송해 주었다. 주자량과 함께 달빛 아래서 술을 마셨다. 그가 지은 시부를 보고 또한 그의 비범한 입지에 대해 물어보니 진정으로 괄목상대할 만한 사람이었다. 주자량이
회원을 자기 부채에 적어 권면해 주었다. 쌀 한 자루를 주 자량과 홍대수에게 나누어 주었다. (6월 16일) 아침에 맑고 오후에 잠시 비가 내림. 정주 판관과 교소관 동료에게 감사 편지를 쓴 뒤 행의를 입고 동문을 나갔다. 의주 동문 안에 효비 2기가 있다. 전별련이 열리고 있는 장막에 가서 목사와 판관의 전변주를 받았다. 주 자량, 경임 박창희윤과 장막 밖에서 작별했다. 비를 무릅쓰고 배에 올랐다. 배에 오르면서 사람을 써서 짐을 지도록 했다. 고개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는 노비를 보니 말머리 옆에 서서 2줄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별의 아픔을 알만했다. 선전관 박퇴이가 만취에 일어나 춤을 추다가 나를 잡고 같이 추었다. 대충 추고는 돌아와 자리에 앉았는데 허봉도 일어나 함께 끌어당겨서 어쩔 수 없이 잠시 춤을 추었다. 도사가 술을 권했지만 아프다고 간청하니 강권하지는 않았다. 전마사가 몹시 취해 상하를 분별하지 못해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했다. 상사는 반쯤 취하니 일어나 가버렸고 서장관은 취해 배 안에 늘어졌다. 목사와 판관과 강가에서 이별을 하고 중강과 적강을 건너 손삼의 집에서 숙박했다. 처음으로 중국인을 보았는데 모두 모자를 썼다. 몸에는 검은속 옷을 입고 오자를 둘렀는데 엉덩이를 겨우 덮는 정도였다. 소매는 좁고 옷깃은 둥글었으며 검은 치마는 밑이 좁았다. 여인들은 모두 전족을 해서 종종 걸음을 걸었다.